문재인 씨의 비서 가운데 조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의 나라 할 때도 조국이고 이 문재인 씨의 비서도 조국이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죠. 이것을 그렇게 상세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 한국말에도 성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어에 있는 사성과는 좀 다르고 또 우리 국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성 그것과도 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연히 이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 나라라고 할 때는 중국어에서 일성에 해당되는 평성, 그러니까 일성에 해당되는 조국 좀 빠르게 발음을 하죠. 그런데 사람 성명 조국일 때는 중국어로 따지면 이성과 사성을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국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을 워낙 빠르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매번 이것을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국 씨가 문재인 씨의 비서이던 민정수석 비서였습니다. 7월 12일에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춘제에서 번개 오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점심을 먹었다 하는 것이죠. 거기 참석한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랬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 일이 있고 나서 조국 씨는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페이스북에 무려 44건이나 되는 글을 올렸다. 이것은 보도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2일에는 남은 것은 절치부심 이런 글이었고 결국 일본의 아베 총리를 증오하는 글이었다. 이것은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7월 13일에는 죽창가라는 것을 공유해서 올려놓았다. 결국 의병이니까 일본인을 죽이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쏟아 붓다시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당사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은 조국 씨 본인에게 화살로 돌아갈 일이다. 그리고 보면은 조국 씨가 하는 이러한 행위, 이것은 모두 한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일은 아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7월 12일 번개 오찬에서 문재인 씨는 조국 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것은 7월 18일과 7월 24일에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씨가 지금 한일 관계 이것이 아주 거의 전쟁이다 할 정도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의 초기에 로우키, 낮은 키라고 보면 되는데 낮은 수위로 대응하자고 하는 참모진의 제안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태의 추이를 보니까 아차 싶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보도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브리핑으로 그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7월 24일 브리핑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씨가 아차 싶었다고 안 했다. 부인은 이 부분만 한 겁니다. 물론 조국 씨가 11일 동안 일본에 대해서 폭풍 페북을 했다는 것까지 브리핑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자가 조국 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아차 싶었다고는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로우키라는 것을 제안한 것은 조국 씨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죠. 한참 나쁘게 갔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보도된 것이고 발표된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한일 문제를 로우키로 가자고 제안한 참모가 조국 씨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7월 12일에 번개 오찬을 했구나. 이렇게 되면 그 번개 오찬이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송별 오찬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7월 12일에서 23일까지 조국 씨가 일본을 맹공격하는 로우키가 아니다. 맹렬하게 싸워야 한다 하는 그 폭풍 페북을 했던 것인가. 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2019년 7월 26일 문재인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합니다. 이 26일 날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였던 일, 경무였지만 영광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비전, 의지, 인내, 결단 등을 가까이서 목도했던 경험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것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아주 존경에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문재인 씨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했던 일이 경무였다. 아주 힘들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굳이 밝히는 이것이 조국 씨의 어리광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러한 이임 인사말, 떠나는 인사말이 좀 특이하죠. 아주 멀리 갈 때, 영영 떠날 때 하는 인사처럼 들린다. 이제 앞으로 평생 문재인 씨를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후임으로 민정수석 자리에는 김조원 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2005년에 공직기강 비서관, 이미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후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를 이렇게 소개했다 하는 것이죠. 정통 감사행정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씨의 민정수석은 감사행정 전문가다. 좀 이것은 이상한 겁니다. 문재인 씨의 민정수석은 검사도 아니고 법 전문가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다. 그렇죠. 문재인 씨의 민정수석은 돈을 관리하고 그리고 회계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의 민정수석이 어째서
회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문재인 씨, 이 정부는 민정수석이 회계 방어를 하는 그것이 아주 긴박한 일이다.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누가 할 것인가? 민정수석은 좀 어렵게 보이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겠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맡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보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그것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런 겁니다. 문재인 씨는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고 싶어 하는가? 그를 그런 인재로 보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했죠. 정말 그럴 만한 인재인가? 이것은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보기로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뉴스, 지금까지 있었던 사정들을 살펴보면 문재인 씨는 2018년 봄에 이미 조국 씨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 씨를 왜 썼는가? 그가 서울대 교수여서 썼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저 젊은 아이들 쓰는 말대로 하면 실력이 개판이었던 겁니다.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능력이 아예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 것이죠. 왜냐? 우리가 문재인 씨가 무능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능력이 없다 하는 이야기이지, 아무리 바보라도 두 번째 하면 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고 말죠. 그런데 두 번째 산다면 아무래도 좀 잘 살겠죠. 문재인 씨는 민정수석 경력자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또 아이들 말로 하면 빠삭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는 그가 3류건 4류건 상관없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능력, 조국 씨에게 그런 것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능력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씨는 조국 씨를 보면서 속이 터졌을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놔뒀다. 거기에는 보면은 낯선 사람은 집어넣지 않죠. 끼리끼리. 결국은 그 내부 사정을 알고 있고 서로 간의 약점을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놔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돌아보면 조국 씨는 검경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한 번도 해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헌법에 대해서 깡무식합니다. 이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헌법전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에서 엔진을 뺀 상태로 자동차를 개조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있는가? 헌법에서 행정부를 아예 지워버리는 그런 그 법학자가 있는가? 그 조국 씨는 교수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를 법학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의 그 헌법에 대한 무지는 바닥을 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조국 씨를 그냥 자리에 앉혀두기만 하다가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내보낸 것이죠. 그것이 문재인 씨의 타입이다. 문재인 씨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앞에서 뉴스를 소개했듯이 한간에서는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로우키라는 것 때문에 혹시 나간 것이 아닌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로우키, 일본에 대해서 좀 미미하게 강하지 않게 대응을 하자고 했다는 그 죄로 그 폭풍 페북 이렇게 글을 뭐 몇십 건씩 올렸다. 거기까지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조국 씨가 나가게 된 거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로우키라는 것이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유라기보다는 적절한 핑계거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했다 하는 것이 조국 씨한테는 사형 선고였던 것이죠. 문재인 씨는 윤석열 씨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맡을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씨 측의 그 그룹에 있어서는 양정철 씨와 연결이 된 사람인 것이죠. 그 인맥이 상당히 그 단단하고 좀 위쪽에 있는 상급 인력이다, 인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나온 것인데 그 수십 번 연락을 했다, 그런 사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어떻든 윤석열 씨가 등장을 했고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좀 일찍부터 나왔죠. 그러면은 문재인 씨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조국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이 왔으니까. 윤석열이 오자마자 조국을 그냥 버린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문재인 스타일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검찰을 잡는 일은 조국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군요. 어차피 조국 씨는 검찰 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검찰 잡고 경찰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공수처는 어떤가? 그것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조국 필요 없겠죠. 뉴스에서 조국 씨와 윤석열 씨가 만나는 사진 나온 것을 보았을 겁니다. 윤석열 씨가 머리를 팍 숙이고 조국 씨는 흐뭇하게 웃고 있는 이런 사진이었고, 언론사에서는 장내의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거기에 걸맞게 머리를 숙인 것이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진에서 서열이 보였다. 파워의 차이가 보였다 하는 것이죠. 조국 씨는 맹탕이고 윤석열 씨는 머리를 숙였지만 그가 실세다.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현재 이런 뉴스 나오고 있죠. 검사들이 67명이니 뭐 얼마니 하면서 검사들이 사표 쓰고 나갔다. 이것이 단지 연령 서열로 그렇게 나간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보낼 사람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숙청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사들의 저항 때문에 윤석열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소기의 목표를 향해서 보낼 사람 보내고 자를 사람 자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누가 돼도 괜찮습니다. 조국 씨,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또한 문재인 씨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이 좋은가? 사법시험 합격 못한 조국 씨로는 안 되는 면들이 분명히 있죠. 가령 탄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꿰고 있는 사람이 쓸모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은 여러분도 쉽게 납득을 할 겁니다. 이제 남들이 보는 조국이 이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씨를 직접 들여다보면 역시 그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12일에서 23일까지 폭풍 페북질을 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만일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해서 만회하기 위한 사죄로서의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짓이고 그것이 아니라 반항이나 혹은 문재인 씨한테 좀 해코지를 해서 보복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배신 행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만일 7월 12일 이후에 그 번개 오찬 그것이 있은 이후에 혹시 언론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문재인 씨에 관한 정보를 유출을 했다든지 보험으로 삼기 위해서 뭔가 약점을 밖에다 내보냈다든지 하는 배신 행위가 가령 이것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만일 그런 것을 했다면 그러면 어떨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하고 조국 씨는 체념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 정보를 가져가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볼모도 되고 보험도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느 경우나 다 독약이 될 뿐이죠. 게다가 이런 배신 행위를 하면 문재인 씨는 자기는 설령 그런 짓을 하더라도 남이 배신 행위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내가 혹시 해코지를 하려고 혹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그 딜을 하려고 뭔가 빼돌린 것이 있었다면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 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날아가 버린 것인가, 조국 씨에게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조국 씨의 그 행동 패턴, 지금까지 어떤 경과,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기로 합시다. 만일 조국 씨가 청와대를 나온 뒤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녀야 하겠죠. 사람들하고 싸움질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국 씨가 한 일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교수 복직하겠다고 서울대에 급하게 팩스를 보냈습니다. 학교 쉬는 날 욕 먹으면서 팩스를 보낸 것이죠. 그거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조국 씨가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겁니다. 폴리페서 소리를 들으면서 기어이 교수 복직하려고 한
조국 씨.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그가 만일 총선에 나갈 계획이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고 그것을 목표로 추구하지 않겠죠. 간 다음에 다시 버리고 나가서 총선 가야 되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지명받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렇다면 교수 묵직하겠다고 저렇게 서두르지 않겠죠.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청문회 해야 하는데 학교 들어가서 일단 복직해놓고 학생하고 상관없이 어떻든 장관이 되면 또 나가야 하니까. 이런 그 상관관계가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일단 법무부 장관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국 씨는 요즘 사람들하고 아주 추잡하게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씨, 그가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둘 것이 조국 씨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조국 씨는 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역사책이 됐든 혹은 헌정사와 관련된 책이 됐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영훈 씨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은 경제학의 분야와 관련을 지어서 비평을 해도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조국 씨의 그 비판을 보면서 이것은 역사학자에게 한 비평같이 보여서 이 이야기를 하나 해둡니다. 조국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주 그 머리 끝까지 분노가 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적 표현물이다. 구역질나는 책이다. 또 뭐 헌법에 위반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본인의 감상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조국 씨가 법학을 배운 그런 교수라고 했을 때 과거에 그런 교수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조국 씨가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국 씨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문재인 씨의 비서로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다른 사람을 민간인을 물어뜯고 있다. 이런 현실은 참 묘하면서도 왜 저럴까?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극렬하게 국민의 한 반쪽은 되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치색과는 다른 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친일로 모으는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 사용한 언어가 너무 사납고 거칠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청문회라든지 선거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포기했는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나갈 사람이 처신이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조국 씨는 대책 없이 싸가지 없는 인간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헌법 개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때 무대에 서는 것이 당황해가지고 넋이 빠져서 막 허둥대고 목소리가 떨렸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조국 씨다 하는 것이죠.
조국 씨는 대바라진 인간, 야가 빠진 인간은 아니다. 그래도 아직은 어수룩한 데가 있는 그런 인물이다. 조국 씨 보면은 인사검증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인재를 이 사람이 과연 인재인가 하고 체크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 입은 지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아주 독설가입니다. 독한 소리, 험악한 소리를 마구 내뱉는데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사기당하는 그런 타입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름이 이제 조국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조국은 조국이면서 애국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고, 어떻든 조국 씨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많은 인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실력이 없다, 머리가 없다, 독하고 야무진 면이 없다, 사람 보는 능력이 없다, 도덕감도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너무나 악착스럽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조국 씨, 청문회 없는 겁니까? 장관 자리 날아간 겁니까? 제 교수 자리 복직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2학기 수업 배정 받으려고 이렇게 서둘렀다, 팩스 보냈다고 한다면은 청문회 이제 없다는 거 조국 씨 자신이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죠. 조국 씨는 서울대 교수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수업은 배정 못 받아도 된다, 교수 잘리면 갈 데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별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런 한편 만에 하나 또 장관 자리는 날아갔다 하더라도 총선은 또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총선 출마할 때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직업이 뭐냐 할 때 무직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수 자리 거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든 그는 청와대 생활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못내 그립고, 그래서 정치라도 꼭 하고 싶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국 씨가 특별히 어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렇게 남을 물어뜯고 극렬투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친일 프레임이라고, 이건 역시 또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를 보면 되는데, 이 친일 프레임을 조국 씨가 보기에 이제 적수, 상대방이라고 하는 쪽에다 씌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양정철 프로젝트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 씨가 지금 이런 극렬하게 사람들을 물어뜯고 국민을 적대시하고 하는 것은 양정철 씨에게 아부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럴까? 아니, 문재인 씨가 있는데 왜 양정철 씨에게 아부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문재인 씨가 조국 씨에게는 총선조차 안 밀어주는 것인가? 정말 조국 씨는 문재인 씨를 배신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정철 씨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과연 조국 씨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김경수 씨 케이스, 그것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기로 하죠. 김경수 씨 케이스를 문재인 씨가 잘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아주 단순 명쾌하게 보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김경수 씨가 드루킹을 통해서 이 사건이 국민 앞에 막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씨 측에서 김경수 씨를 돕고 보호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국민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집단, 거기에서 살아나려면 김경수 씨 케이스를 아주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왼팔 하나쯤 잘릴 각오를 하고 문재인 씨의 그 생명줄에 흠집을 내면, 그러면 살려놓는다. 이건 역시 좀 험악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조국 씨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양정철 씨의 친일 프레임을 씌운다 하는 프로젝트, 그거는 문재인 씨의 그 목줄을 조이더라도 어정쩡하게 조이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문재인 씨가 죽는다, 날 좀 살려달라 소리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생결단을 해야만, 그래야 겨우 왼팔 하나 포기하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하지 못한 조국 씨는 좀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죠. 게다가 또 있습니다. 조국 씨의 그 성공 가능성이 낮다 하는 그 이유는 조국 씨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양정철 씨는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문재인 씨하고 실은 그 노선도 좀 다르죠. 그래서 양정철 씨는 선거 전에 잘릴 것이다. 또 이번에 이 친일 프레임 관련해서 보고서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그 사고 치는 거,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양정철 씨한테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는 조국 씨, 역시 뭘 모른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 씨는 그렇게 사람을 볼 줄 모르니까 인사검증에서 번번이 실패한 것이죠. 돌이켜보면 조국 씨가 처리했다고 하는 인사검증은 인재를 선발한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정신없이 밀어넣는 그 추천서 혹은 명단, 이것을 그냥 순서대로 받아들고 있었던 것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조국 씨는 무엇인가 아주 다급하다,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려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 막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단말마적으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비명 섞인 소리를 내는구나. 무엇인가 문재인 씨는 멀리 있지만 양정철 씨가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그쪽 끈어풀에게 공을 세울 것이 없나 하고 눈이 충혈돼서 찾아다니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끈떨어진 갓 신세다,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이죠. 앞으로 조국 씨가 어떻게 갈 것인지, 문재인 씨가 어떻게 갈 것인지, 양정철 씨가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 모두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